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요, 혹시 밤하늘을 본 적이 있나요? 그 하늘을 보면서 저 하늘은 언제 생겨났을까? 혹은 그 우주를 보면서요, 저 우주의 시작은 어디였을까? 우리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 이 모든 물질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 라는 생각들을요, 우리 친구들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요. 우리 통합과학의 첫 번째 강의는요, 바로 이 우주의 시작부터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광활한 우주가 탄생하게 됐을까? 그 우주의 시작과 동시에 많은 물질들은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걸까? 오늘은 그 얘기에만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약속했잖아요. 그림 하나를 설명하기로. 그리고 선생님이 그 그림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시태그로 도와준다고 했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학습해야 할 해시태그 한번 만나볼 건데요. 첫 번째 해시태그는요. 바로 우리 친구들 스펙트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스펙트럼? 뭔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죠? 우리 중학교에서 해본 적이 있거든요. 자, 두 번째는요. 적색편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요거는 좀 생소하네요. 자, 세 번째는요. 바로 빅뱅 우주론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해하고 싶어하는 개념인 거죠.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에서도요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낯설지 않게 이 빅뱅이라는 단어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3개의 해시태그 챙겼다면 오늘의 사진 POTD 만나보면서 오늘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반드시 챙겨가야 하는 선생님이 픽한 사진, 우리 친구들의 공스타그램에 올라갈 그 사진은 무엇인지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오늘 픽한 사진은 무엇일까? 자, 우리 친구들 사진이 좀 보이나요? 선생님,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근데 우리 친구들 좀 천천히 살펴보면요. 우리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과학에서요, 분명히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기억을 좀 더듬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떠한 해시태그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맨 처음 해시태그 봤더니요, 우리 친구들 스펙트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스펙트럼이 무엇이었더라? 우리 친구들 중학교 개념을 한번 더듬어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도플러 효과. 선생님 굉장히 어려워 보이네요. 맞아요. 도플러 효과는 또 뭘까? 자, 세 번째는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적색 편의 현상이래요. 그리고 다시 그림을 봤더니요. 첫 번째 보이는 빨주노초 파란보, 근데 검은 선 같은 것들이 보이네요. 근데 그 두 번째 사진이요. 검은 선이 조금 적색 쪽으로 이동한 것 같아요. 그 아래 빨주노초 파란보 세개띠를 봤더니요. 더 많이 빨간색 쪽으로 이동했네요. 뭔가 적색 쪽으로 이동한 건가? 라는 생각을 우리 친구들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해시태그 봤더니요. 빅뱅 우주론. 오늘의 주인공 허블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허블 법칙이라는 게 있네요. 도대체 허블 법칙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빅뱅 우주론을 이해해야 되는지.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요. 본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 해시태그 5개를 가지고 이 그림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낯설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낯선 것과 어려운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그냥 낯선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우리 친구들 천천히 선생님이랑 학습한 후에 본강의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해시태그는 바로 스펙트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본격적으로 우리 통합과학 첫 번째 강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스펙트럼입니다. 자, 근데 우리 친구들 좀 눈치가 있다면, 선생님, 저 그거 중학교 2학년 때요, 과학에서 공부했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정말 우리 친구들 과학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중학교 2학년이 딱 되면서 세상의 모든 물질은요,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 원자는 특성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원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금속 중에서도 아주 일부 금속에 있어서 겉불꽃에 이 금속을 대면 특유의 불꽃 색깔이 나타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혹시 기억이 나나요? 거기서 바로 리튬과 스트론튬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리튬과 스트론튬은요.
불꽃 반응색이 빨간색으로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선생님 빨간색으로 똑같은데 얘 리튬이에요? 스트론튬이에요?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이렇게 불꽃 반응색이 같으면 그때는 스펙트럼으로 그 원소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라고만 간단히 언급을 하고요. 지나왔어요. 자, 그러면 통합과학은 중간중간을 메꾼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자세히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중학개념, 선생님 저도 이 정도는 알아요 라는 부분 정리하려면 스펙트럼은요, 빛을 분광기나 프리즘에 넣었을 때 빛이 나누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색의 띠입니다 라고 우리가 공부했고, 그것을 스펙트럼입니다. 종류는요, 연속된,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색의 띠 연속 스펙트럼이 있었고요. 그리고 뭔가 선이 보이는 선 스펙트럼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우리 중학교 개념에서는 그냥 넘어왔어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이 스펙트럼에 대해서 좀 천천히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의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정의를 읽을 때 그냥 쓱 읽고 지나가면 헷갈려요. 그래서 반드시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끊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빛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을. 빛이라는 것은 파동이었어요. 우리 중학교 때 공부했어요. 빛과 파동 기억나시죠? 그러면 빛을 어디에 넣을 거냐면 분해할 거래요. 뭐를? 빛을. 그렇게 해주는 기구래요. 그러면 빛을 나눠지는 기구 분광기에 넣을 건데 그 분광기랑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프리즘인가 봐요. 즉 빛을 나눠주는 기계에 넣을 거래요. 그렇게 통과시키면 나눠주는 기계에 넣었으니까 당연히 빛이 나누어지겠죠. 그런데 빛이 나누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색의 띠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스펙트럼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펙트럼을 종류로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요, 중학교에서 뭘 배웠냐면 백색광이라는 거 배웠어요. 백색광이라는 건 모든 파장의 빛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색을요 파장대별로 쫙 펼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파장을 다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모든 파장이 다 보이겠죠. 모든 색깔이 연속해서 색의 띠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들죠.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빨주노초 파란보 그 색깔이 빛을 다 보고 있는 건가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굉장히 제한적인 빛입니다. 그래서 빛을 한번 보시면 여기 쭉 종류별로 써 있는데 우리가 사실 볼 수 있는 빛의 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볼 시자는 한자를 쓸 거예요. 볼 수 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는 게. 가능하구나. 이렇게요. 가시라는 말을 쓸 거고요. 빛의 선, 빛광자를 쓸 거고 그러면 이름이 가시광선이 되겠죠. 그러면 이 빛은 파장대별로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장의 빛은 매우 제한적인 빛이구나.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바로 가시광선 영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면 우리가 파장대별로 나눴기 때문에 파장이 긴 쪽이 있고요. 파장이 짧은 쪽이 있어요. 파장이 긴 쪽의 색깔이 적색 쪽으로 나타납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은 좀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파장이 짧은 쪽이 청색 쪽입니다. 혹은 더 가면 우리 친구들 혹시 자색 고구마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고구마 색깔, 자색, 보라색 이런 거 있잖아요. 저쪽이 자색의 색을 띠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여기에 국한된 아주 좁은 부분에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의 영역이래요. 그러면 선생님, 적색보다 파장이 더 긴 쪽도 있나요?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적색의 바깥 부분이에요.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 자색보다 더 바깥, 파장이 더 짧은 빛도 있나요? 그쵸. 그걸 우리는 자외선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자세히는 아니지만 적색 쪽은 선생님 에너지가 낮죠? 온도가 낮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적색이라는 건 파장이 길지 라는 거 같이 떠올려야 되고요. 온도가 낮아서
표면 온도가 적색으로 나타났었어 라는 중학교 개념 같이 연결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반대겠죠? 그러면 청색, 자색 이쪽은 파장이 어때요? 짧아요.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요. 아, 그래서 온도가 높게 나타났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면 중요한 건 뭐예요? 빛을 분광기에 넣었더니 색의 띠가 나타난대요. 모든 파장의 빛을 다 가지고 있으면 백색 광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연속된 띠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라고 잘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연속해서 나타나는 거 말고 또 있나요? 있어요. 그래서 두 종류가 남았는데요.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어떤 종류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쪽에서요. 빛이 오는 거예요. 빛이 오는데 우리 친구들 그냥 빛이 바로 나한테 탁 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많은 물질들이 있어요. 자, 빛이 와요. 빛이 오는데 오다가 누구를 통과해서 올 거냐면 어떤 기체를 통과해서 올 거예요. 근데 이 기체가요. 굉장히 저온인 거예요. 저온이니까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마침 빛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은 다양한 파장대를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저온의 기체 입장에서 나 저 에너지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온의 기체가 자기가 필요한 파장의 빛을요. 쏙쏙쏙 흡수해버려요. 그러면 그 파장의 색깔이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모든 색의 띠가 다 나타났다고요? 다 나타났는데 이 저온의 기체가 나 이 에너지 필요해 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여기에 요 에너지를 흡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저온을 지나온 스펙트럼은 어떠한 선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요. 선 스펙트럼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저온의 기체가요. 흡수했어요. 그래서 이 선 스펙트럼 중에서도 우리는 이 스펙트럼, 이 검은색 선, 조금 더 자세히는 흡수선이라고 하는데 이 흡수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기체를 지나온다고요? 저온의 기체를 지나온다고요. 빛이 오다가 저온의 기체가 나 에너지 필요한데 그럼 내가 필요한 부분의 에너지 쏙쏙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 선, 흡수선이 나타나요. 우리는 그것을 흡수 스펙트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 이거 이해했는데 이 아래 거는 뭔가요? 네. 근데 어떤 기체가요. 저온일 수도 있지만 가열돼서 고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기체가요. 고온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막 열을 받아서 가열돼요. 그럼 고온의 기체가 되겠죠? 같은 종류의 기체더라도 저온이냐 고온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 고온의 기체가 되면 이제 스스로요. 빛을 막 방출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뭐든 그냥 마음에 드는 아무 때나 빛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이때도 내가 필요한 것만 쏙쏙 흡수했던 것처럼 원소마다 방출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빛의 파장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고온의 기체가 가열돼서 이제 스스로 빛을 내게 되면 어떤 빛을 내게 되면 모든 파장의 빛을 다 갖고 있지는 못해요. 이 기체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낼 수 있는 그 파장대의 빛을 그때그때 방출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도 한번 그림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뭔가 하나 찾았나요? 선생님, 얘 저온의 수소인가 봐요. 그렇죠. 선생님, 얘 고온의 수소인가 봐요. 수소 종류가 같네요. 그렇죠. 종류가 같았더니요. 여기 나타났던 검은 선, 흡수선이랑 방출선이 위치, 굵기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아요. 선생님, 만약에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이때 나타나는 선의 개수, 굵기 이런 것들이 같은가 봐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원소의 종류가 같다라고 하면 흡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 방출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 개수, 굵기가 같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선생님 꼭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만약에 선생님이요. 이 방출 스펙트럼에 대한 정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수소라는 애는 가열되면 항상 이 5개 이렇게 선을 내는 거예요. 선생님 그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빛이 와요. 빛이 오는데 도대체 누구를 지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구를 지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통과하고 난 뒤에 흡수 스펙트럼 봤더니 여기 5개의 선이 이렇게 검은 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정보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선을 나타내는 애는 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빛이 올 때 지나온 이 저온의 기체는 수소였나 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스펙트럼을 알면 원소를 구별할 수 있어요 라고만 간단히 안내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그 내용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소의 스펙트럼이에요.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죠. 아까 어떻게?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이런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원소마다 다르대요. 선의 위치, 개수, 굵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걸로 뭘 알 수 있나요? 우리 앞에서 뭘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어떤 물질을 지나왔는가. 이 빛이 통과해온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그게 우리가 배우는 거랑 어떤 관련이 있나요? 자, 우리는 지금 계속 저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가볼 수도 없고요. 쉽게 거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뭘만 알 수 있냐면 이 광활한 우주를 지나오는 빛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방출 스펙트럼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근데 이 빛을 뚫고 온 그 스펙트럼, 그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해 봤더니 이 우주에 수소가 많은가 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즉,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이런 원소래 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가보지 않더라도 알려준다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도 지문이 있어요. 그렇죠? 이 지문은요, 저만 가지고 있는 거, 선생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문을 보면 이 사람 누구예요? 라고 말해주죠. 똑같은 거예요. 스펙트럼을 분석해 봤더니 어떤 구성 물질인지 어떤 원소인지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이 스펙트럼은 원소의 지문이라고 부르자 라고 한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먼저 스펙트럼의 정의부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스펙트럼은 연속된 색의 띠가 될 수 있어요. 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으로 나눠서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비교하면 결국 우주의 구성 물질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요, 스펙트럼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햇빛이나 백열전구 이렇게 나오네요. 선생님, 왜 갑자기 햇빛과 백열전구가 나오나요? 네, 햇빛과 백열전구는요, 백색광이었잖아요. 모든 파장의 빛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모든 파장의 빛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빛을 분광기, 빛을 나눠보는 기구에 넣었더니요. 어떻게 나타나요? 모든 파장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연속된 색의 띠가 나타나겠네요. 그거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기로 했죠, 선생님? 맞습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가시광선에서 내가 볼 수 있는 빛의 선에서 이런 뜻이에요. 빛에 뭐가 다르면 색이 다르게 보인다? 우리 이거 하나 정리하고 왔었죠. 파장이 길면 적색이다. 우리 이런 얘기 했었고요. 파장이 짧으면 이거 청색 쪽이지. 이 얘기 했단 말이에요. 결국 색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빛의 파장이 다르면 그렇게 보이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이요. 연속 스펙트럼에 나타난 검은 선. 연속 스펙트럼이 쭉 오는데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저온의 기체가 필요한 빛의 파장을 쏙쏙쏙 흡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검은색 선으로 나타납니다. 그 흡수선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흡수선이라고 하고 이 검은 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우리는 그렇죠, 흡수 스펙트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흡수 스펙트럼은요, 빛이 오다가 어떤 기체를 통과하면 흡수선이 생긴다 그랬어요. 에너지가 필요한 그렇죠.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생긴다라고 했었고요. 똑같은 기체더라도 가열돼서 점점 온도가 높아지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고요. 우린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것은요,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되는 빛에서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 아, 처음에는 선생님 막 색깔도 나오고 파장 얘기 나오고 너무 어려웠는데 막상 보니까요, 별거 아닌 거였어요. 아, 스펙트럼이라는 건 그냥 빛을 파장대별로 나눠놓은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해시태그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적색편이라는 것은 또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요, 혹시 횡단보도 혹은 길거리에 이렇게 서 있을 때요, 앰뷸런스 같은 것이 다가온 적이 있나요? 선생님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가만히 서 있는데 저 멀리서 앰뷸런스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다가오니까 소리가 커지는 건 너무 당연한데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 소리가요, 굉장히 고음으로 들리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가만히 있고 이제 앰뷸런스가 지나갈 거잖아요. 지나가는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소리가 작아지는 거 말고 저음으로 들리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선생님 막 찾아보니까요, 이게 소리의 도플러 효과래요. 도플러 효과가 도대체 뭘까? 먼저 우리 도플러 효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도플러 효과가 뭔가 봤더니요, 파동을 발생시키는 물체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파동을 발생시키는 물체? 우리 중학교 때 소리라는 것이 파동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아, 그러니까 지금 파동을 발생시키는 물체, 그게 앰뷸런스였던 거예요. 앰뷸런스가 관측자 선생님이었죠. 저에게 접근하면, 다가오면 이라는 뜻인 거예요. 아, 앰뷸런스가 나한테 다가올 때 선생님이 굉장히 소리가 고음으로 들렸다고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럴 때 파장이 짧아져서 관측된대요. 아, 파장이 짧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굉장히 소리가 고음이 났구나 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가만히 있고요, 앰뷸런스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파동을 발생시키는 물체 앰뷸런스가 관측자가 선생님이에요. 나한테 멀어졌더니 이번에는요, 파장이 길어졌대요. 아, 그래서 저음으로 들렸구나. 이것을요, 우리는 소리의 도플러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도플러 효과를요, 그대로 빛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빛에 적용하려고 하면 파동을 발생시키는 물체, 빛도 파동이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파동을 발생시키는 물체, 소리를 발생시키는 물체, 앰뷸런스, 빛을 내는 물체 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아, 파동을 일으키는 물체 얘기하는 거구나. 즉, 빛을 내는 물체는요, 우리 친구들 별, 은하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아, 그러면 빛을 내는 물체가 관측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관측자라고 할 수도 있고 나에게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어디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지구로부터 라는 표현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관측자에게 접근하면, 나에게 가까워 오면 파장이 짧아진대요. 근데 우리 아까 공부했던 거 빨리 생각해야 돼요. 아까 빛을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본 다음에 파장이 긴 쪽이 있었고요, 파장이 짧은 쪽이 있었어요. 파장이 긴 쪽이 그렇죠, 적색이었고 파장이 짧은 쪽은 청색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파장이 짧아져서래요.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파장이 짧아지려면 선생님 청색이랑 관련이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청색편이라고 하는데 일단 청색만 우리 친구들 기억해 볼게요. 아, 뭔가 청색 쪽으로 치우쳐지는 현상이 발생할 건가 봐요. 자, 그 다음 관측자인 나한테 이번에는 멀어질 수 있겠죠?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진대요. 파장이 길어지는 건 그렇죠, 적색 쪽이었잖아요. 아, 뭔가 적색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관측이 되는구나. 근데 선생님 도대체 뭐가 자꾸 이동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요 빛이 오기로 했어요. 빛이 우주를 지나서 우리에게 올 거예요. 우리 뭘로 분석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흡수 스펙트럼, 거기 안에 있는 흡수선 분석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흡수선의 위치가요, 접근하면 청색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멀어지면 적색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 선생님 정말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이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읽은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그림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아까 시작이 뭐였어요? 파동을 일으키는 물체가, 그게 뭐였어요? 빛을 내는 물체가 은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여기 오른쪽에 은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얘네 빛을 내는 물체 은하구나.
되셨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관측자로부터, 나로부터, 지구로부터. 그래서 왼쪽에 지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파동을 일으키는 물체가 지구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요, 정지해 있대요. 아, 빛이 오는데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고 올 때 이렇게 흡수선이 나타난다? 이거 우리 앞에서 공부한 거잖아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네요. 흡수 스펙트럼이었어요. 대신 은하가 정지해 있을 때는 이렇게 된대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점으로 봐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정지 상태에 있는 애가 얘가 기준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자, 근데 어떤 은하가요, 관측했더니 움직여요. 움직여. 이 은하에서 오는 빛을 분석했더니 정지해 있을 때 원래 흡수선의 위치가 여긴데 이 흡수선의 위치가요, 지금 우리 친구들 어느 색 쪽으로 조금씩 치우쳐져 보여요? 적색 쪽으로 치우쳐져 보여요. 그럼 선생님, 적색은 무슨 성격이 있었죠? 파장이 길었잖아요. 파장 언제 길어지기로 했어요? 파동을 일으키는 물체가 관측자인 지구로부터 멀어질 때. 그럼 그 은하가 나로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적색 쪽으로 치우쳐지는 적색 편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다른 은하들도요, 막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은하에서 적색 편의 현상이 관측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 은하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치우치는 정도가요, 은하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었어요. 어떤 은하에서는 치우침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치우침이 많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 왜 치우치는 거예요? 왜 적색 쪽으로 치우쳐지는 거예요? 은하가, 파동을 일으키는 물체가 관측자인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럼 많이 치우친다는 건? 그렇죠.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은하마다 속도가 다르구나. 그래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좀 봤더니 가까이 있는 은하는요, 치우침이 조금 나타났어요. 근데 멀리 있는 은하에서 치우침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멀리 있는 은하가 훨씬 더 빨리 멀어지고 있나 보다 라는 것을 허블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여기서 먼저 챙겨가야 될 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리해봐요. 자,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 공부했어요. 그쵸? 정지해 있을 때는 흡수선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은하가 지구로부터 멀어졌더니 파장이 길어지겠죠? 왜? 파동을 일으키는 물체가 지구로부터,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는 도플러 효과 우리 공부했잖아요. 아, 그러면 이 흡수선이 적색 쪽으로 치우쳐지는구나. 적색 쪽으로 치우쳐진다는 건 은하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은 잘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적색 편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빛을 내는 물체가요, 관측자에게 접근할 때가 있어요. 이 접근할 때, 가까워질 때 빛의 파장이 짧아진대요. 파장이 짧은 쪽은 그렇죠, 청색 쪽이잖아요. 아, 흡수선이 청색 쪽으로 이동할 건가 보다. 우리는 그것을 청색편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빛을 내는 물체가 은하가 이렇게 되죠. 은하가 관측자인 지구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어요. 멀어졌더니 파장이 길어진대요. 이번엔 파장이 긴 쪽은 그렇죠, 적색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현상을 흡수선이 적색 쪽으로 치우치는 현상, 적색편이라고 하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같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물질이 방출하는 빛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같이 동그라미를 할 거고요. 옳지 않은 것은 X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측자가, 지구가, 내가 같은 뜻입니다. 관측하는 빛의 파장이 원래 빛의 파장보다 길어지는 현상, 파장이 긴 쪽이 어디예요? 그렇지, 적색 쪽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 현상은 적색편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청색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럼 이거 틀렸네요. 네, X라고 골라주면 되겠죠. 두 번째, 은하가 멀어지고 있으면, 파동을 일으키는 물체가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은하의 스펙트럼에는요, 적색 편의가 나타난대요.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져요. 파장이 긴 쪽은 적색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우리 친구들 동그라미로 골라줄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외부 은하에서는요, 이 스펙트럼에 대부분의 은하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관측했어요. 뭐를 통해서? 대부분의 은하에서 적색 편의 현상이
관측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청색 편의가 나타난대요. 아, 이거 우리가 안 거랑 틀리네요. X를 골라주면 되겠고요. 적색 편의가 크게 나타날수록 은하는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거래요. 아, 적색 편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렇죠.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 때문이었어요. 적색 편의가 많이 나타난다? 아, 나로부터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정답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벌써 2개의 해시태그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국엔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거든요. 마지막 해시태그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마지막 중학교 3학년 마지막 핵심 개념으로 뭘 배웠었냐면요. 별과 우주 단원에서 우리 친구들은요. 빅뱅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빅뱅을 어떻게 정리했었냐면 우주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굉장히 뜨거운 한 점에 모여 있었대요. 그게 팡 하고 터졌고 지금과 같은 우주가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빅뱅 우주론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한 점에서 생겨나서 이 모든 우주와 물질들이 생겨났대 하고 끝났다면 이 통합과학은요.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빅뱅이 맞나? 빅뱅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야 돼요. 허블이 뭘 발견했어요? 적색 편의 현상 발견했다고요. 어디에서? 대부분의 은하에서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어떤 은하들이 적색 편의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은하가 관측자인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서 뭘 봤냐면 이 은하가 떨어져 있는 위치를 봤더니 이 은하는 밑에 있는 은하보다 관측자인 지구로부터 조금 더 가까웠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가까이 있는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보다 더 멀리 있는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더라는 거예요. 허블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궁금해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내용부터 정리해 볼게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이유는 파동을 일으키는 물체가 나로부터 멀어진 것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결국엔 이 은하는 훨씬 더 지구로부터 빨리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야,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라는 것을 허블이 발견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허블이요. 허블 법칙 하나를 발표합니다. 자,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은하로부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요. 나에게 멀어지는 속도, 바로 후퇴 속도가 크다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멀리일수록 훨씬 더 나로부터 멀어지는 속도, 후퇴하는 속도가 크구나 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우리 친구들 굉장히 싫어하는 기호를 좀 써서 이 식을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은하로부터의 거리를 우리 지금부터 R이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이 R이라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은하로부터 멀리 있다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 후퇴하는 속도예요. 후퇴 속도. 말이 좀 어려운데 결국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는 속도 얘기하는 거예요. 은하의 후퇴하는 속도를요. 우리가 V라고 더 볼게요. 자, 그러면 허블이 뭘 발견한 거예요? 이 R 값이 크면 클수록, 즉 멀리 있는 은하가 결국에 선생님 후퇴하는 속도가 커요 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후퇴하는 속도는, 즉 멀어지고 있는 그 속도는 결국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선생님 비례하겠네요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볼 수가 있겠죠. 요 표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비례한다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요 값이 커지면 이 값도 커집니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근데 이거 요 너무 기호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발견했어요? 그렇죠. 허블이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블의 이니셜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후퇴하는 속도는 이렇게 할 거예요. 거기에 허블 상수 H값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곱하기 은하까지의 거리를 곱해주면 우리는 결국 후퇴하는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위와 아래는요. 같은 식이에요.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은하까지의 거리,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커집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허블 법칙입니다. 근데 이렇게 딱 식으로 나오면 여태까지 선생님 말로 할 때는 할만했는데 식이 나오니까 너무 어렵네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천천히 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은하까지의 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 커지면 당연히 이 값 커지겠죠.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는 속도, 조금 어려운 말로 후퇴 속도 당연히 커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할게요. 자, 후퇴하는 속도예요. 우리 친구들 중학교에서 속도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었나요? 빨리 기억을 더듬어 봐야 돼요. 속도는 뭐였지? 뭔가 이동한 시간 동안, 어떤 시간 동안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해가지고요, 거리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 거리는 뭘로 나타내기로 했어요? 그렇지. 우리 R로 나타내기로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속도는 시간 동안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네요? 근데 우리 이거 허블 법칙으로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어요? 허블 상수 곱하고 은하까지의 거리,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잖아요. 그럼 지금 똑같은 게 보이네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없어질 수 있나요? 없어질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시간이라는 건 허블 상수분의 1이 되겠네요? 근데 선생님 왜 갑자기 시간을 구하시나요? 자,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서요, 지금까지의 시간을 뭐라고 해요? 나이예요, 나이. 그렇죠. 우리 친구들 몇 살이에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 우주가 언제 태어났는지 궁금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요, 시간이래요. 빅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 우주의 나이가 되겠죠. 그럼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분의 1로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요, 우리는 이 허블 법칙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허블 법칙 안으로 들어가 봐서요.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크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 친구들 중학교 때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요, 풍선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풍선에다가요, 별딱지를 붙였어요. 3개를 붙일 건데요. 하나, 둘, 3개를 붙였어요. 1번과 2번 사이의 거리가요, 3cm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2번과 3번의 거리가 5cm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선생님이요, 별딱지 안 건드렸어요. 그리고 뭐 할 거냐면 풍선을요, 그냥 크게 불 거예요. 풍선을 그럼 선생님 이만하게 불게요. 그러면 별딱지 사이의 거리도 멀어지겠네요. 선생님이 별을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냥 풍선을 부니까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요, 멀어졌다고요. 얼마나 멀어졌나 봤더니 여기는 6cm가 됐고요. 여기는요, 10cm가 됐대요. 그러면 3cm 떨어져 있던 별딱지 거리는요, 3cm가 늘었는데 5cm 정도 떨어져 있던 별딱지는요, 5cm가 늘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더 멀리 떨어져 있던 별딱지가요, 멀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우리가 계속 하는 얘기랑 똑같네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하는 속도, 멀어지는 속도가 크다면서요. 그러면 은하가 막 자기가 발이 달려서 도망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지금 이 풍선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 우주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하니까 은하는 멀어졌구나. 근데 멀리 있는 은하는 더 빨리 멀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하나 재밌는 거 한번 봐보세요. 선생님, 요 별을 기준으로 볼 거예요. 이 별을 기준으로 이 2개의 별이 어때요? 멀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요 별을 기준으로 볼게요. 이 2개의 별이 어때요? 멀어지고 있네요. 그럼 이번에 이 별을 기준으로 보면 이 2별 역시 멀어지고 있어요. 도대체 이 별들은요, 누구를 중심으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팽창하고 있는 이 우주에 특별한 중심이 없어요.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우리 친구들을 혼동하게 만들기가 쉬워요. 왜요? 우리는 센터 본능이 있거든요. 우리가 주인공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팽창한다, 혹은 지구를 중심으로 팽창한다 라는 등의 보기가 자주 나와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팽창하고 있는 우주에 특별한 중심이 없다라는 내용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 은하로부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크다는 건 결국 뭐를 증거하는 거였어요? 아, 우주가 선생님 팽창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신 거네요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까지 찾았어요. 굉장히 많이 온 겁니다, 지금. 아, 우주가 정말 팽창하는구나. 이거에 대한 증거 허블 법칙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정말 우주가 정말 팽창하는 거면 시간을요, 우리 같이 뒤로 한번 돌려볼까요? 팽창하기 전, 팽창하기 전, 팽창하기 전. 계속 돌리다 보면 이거 결국에 하나의 점이지 않았을까? 굉장히 초고온 초밀도의 하나의 점이었겠다. 여기서 얘가 팡 하고 터졌고 그 뒤로 계속적으로 팽창해서 지금과 같은 우주가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그것을 빅뱅 우주론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주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인 뜨거운 한 점에서 일어난 대폭발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빅뱅 우주론을 이해하려면 우주 팽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주 팽창을 이해하려면 허블 법칙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과학에서요, 빅뱅 우주론이 맞아. 주장만 할 수는 없거든요. 아, 도대체 그 근거가 뭔데? 증거가 뭐야? 이런 얘기들을요, 우주 배경 복사, 질량비 3대1이라는 내용으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주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인 한 점에서 대폭발로 시작되었다는 이론, 그죠? 방금 정리한 거였어요. 빅뱅 우주론이라고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를 하고요.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볼게요. 허블 법칙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알려준대요. 그럼 뭐였어요? 멀리 있는 은하가 훨씬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거였어요. 은하가 발이 달려 도망가는 게 아니었어요.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거였죠. 아, 그래서 허블 법칙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였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정답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주 배경 복사는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 오늘은 자세히 배우진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지금은 간단히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허블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억을 봤더니요, 은하들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대요. 허블이 대부분의 은하에서 적색 편의 현상 관측했잖아요. 아, 멀어지고 있어요. 선생님 맞네요. 그쵸?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가 크게 나타난다는 건 결국 나로부터 훨씬 더 빨리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라고 했었죠. 이거 우리 허블 법칙과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자, 우주는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팽창하고 있다? 그럴듯한가요? 이거 선생님이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이런 보기를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 은하니까. 그러나 우리 아까 그 실험으로 봤잖아요. 풍선 실험. 특별한 중심이 없었어요. 팽창하는 우주에 특별한 중심이 없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정답은요, 기억과 니은을 고른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3개의 해시태그 모두 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의 POTD 사진 보면서요, 설명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POTD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이제는 낯설지가 않잖아요. 딱 봤더니 선생님 이거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한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해시태그 뭐였어요? 스펙트럼이었어요. 빛을 분광기에 넣으면 연속된 색의 띠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펙트럼이라고 했고, 우리 친구들은요,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건 흡수 스펙트럼이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해시태그는 뭐였어요? 적색 편이었죠. 흡수 스펙트럼에 이 흡수선을 봤더니 적색 쪽으로 치우쳐지더라는 거예요. 적색은 파장이 길잖아요. 언제 파장이 길어지지? 그쵸. 파동을 일으키는 물체가 나로부터 멀어질 때였어요. 지금 은하가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허블이 발견했어요. 어떤 거를? 대부분의 은하에서 적색 편의가 나타났는데 멀리 있는 은하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훨씬 더 빨리 멀어지더라는 거죠. 이것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줬고요. 우리 친구들 이걸 통해서 시간을 돌리면 모든 우주는 한 점, 빅뱅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 사진으로 잘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첫 번째 강의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땠어요? 생소한 개념도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한번 자세히 보면요. 낯선 거예요.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고 용어가 조금 낯설고 분명히 내가 아는 개념인데 내가 설명하기엔 조금 어렵고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익숙해질 때까지 사진들도 보고 강의들도 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요. 오늘 사진 하나를 뽑았었죠. 오늘의 POTD였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해시태그로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막상 공부해 보니까 선생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1강에서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진은 이건 것 같아요. 선생님이 픽한 사진이랑 점점 다른데요? 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요 게시판에 좀 올려주세요. 선생님 제가 선택한 사진은 이런 사진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런 키워드를 뽑아서 해시태그로 다 하셨지만요. 저는요. 이 단어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해시태그도 같이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 그림을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픽한 그 해시태그로 설명을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혹시 이해한 것에 우리 친구들의 오개념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주고요. 그때그때 우리 친구들의 글에 댓글을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복습하는 것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얘기했잖아요. 아는 것 같을 때 공부를 멈추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복습할 때요. 아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우리 강의 다시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다가 모르겠는 것,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Q&A 게시판에 또 혹은 선생님 개인 채널에 물어봐 주세요. 그럼 선생님 친절하게 댓글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빅뱅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우주가 그렇게 시작됐으면 우리 주변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있거든요. 이런 물질들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빅뱅을 연결해서 그 안에 도대체 물질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걸까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초기에 원소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입자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것은 먼저 복습을 꼼꼼하게 하는 것, 그리고 혹시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 다음 장도 넘겨보는 것,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픽한 사진, 픽한 해시태그 게시판에 올려주는 것 중요하겠죠? 선생님은요, 그럼 우리 친구들의 글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선생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학습할 수 있도록 늘 열심히 강의 준비하고 우리는 또 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첫 번째 시간이라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 마무리까지 꼭 꼼꼼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요. 과학의 힘, 에너지 정혜쌤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강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